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일 오후 5시입니다. 문재인의 부하 노릇을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분은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가서 법의 매서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재임을 회고하면서 요약하면은 잘한 것밖에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잘했다고 앞세우는 게 징용공 배상 판결입니다. 징용공 배상 판결은 국제법에도 위반되고 한일 국교 정상화할 때의 약속에도 위반이 되고 상식에도 위반이 되고 외교에 관한 한 사법 자제의 원칙이 있다는 이 대원칙에도 위반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아주 곤혹스럽게 되어가지고 한일 관계가 거의 파탄이 나다시피 하고 대한민국이 약자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일본에 구걸을 하는 입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격을 깎아내리고 국격을 훼손한 이 판결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김명수란 인간, 과연 어떻게 퇴임후를 보내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라든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제대로 된 재판을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선배 판사가 후배들을 지도하는 그 리더십을 잃게 해가지고 재판 지연 등의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승건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두고 볼 일입니다. 오는 24일 퇴임을 하는데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재판 지체에 대해서 취임사에서 밝혔던 것처럼 신속과 효율도 중요하지만은 충실한 심리를 통해 재판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재판을 하려고 했답니다. 재판 지체는 정의의 지체라고 불립니다. 지체된 정의는 아니라고 합니다. 정의는 그때그때 신속하게 결정해야지 어느 재판을 10년, 20년 끌면은 그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성실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 국민을 감동시키려는 취지였답니다. 이게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재판을 하려고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이 업적으로 내세우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체를 심각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의 일치된 판단은 대충 이렇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없어지면서 판사들이 재판을 열심히 하려는 의욕을 잃었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으로 법원장이 재판을 게을리하는 후배 판사를 나무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 김명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관이 승진제도가 있을 때 성심을 다하고 승진제도가 없다고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법관 생활을 오래 한 저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법행정 관련 충고와 조언을 할 수 있는 법관이 법원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수석 부장, 법원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역량 있는 법관이 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는데 김명수는 좌편향 판사조직, 완전히 사조직이죠. 이거 해산해야 합니다. 앞으로 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은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국제인권법 무슨 모임이라든지 하는 이 이름부터가 수상한 이 조직의 조직원들을 다
법원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회 숙청 이상의 긴급성이 있습니다. 하나회 숙청은 정치장교를 배제한다는 것인데 우리 법 연구회 등등 이자들은 정치판사입니다. 정치판사가 정치 군인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더구나 그 정치판사들의 이념이 반대한민국적인 좌익적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한 판사가 일개 사단보다도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김 대법원장은 퇴임 후 검찰에 소환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원론적으로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면 성실히 일하겠다 단서를 달았습니다. 여러 불찰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자 대법원장 김명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나? 라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아니 아픈 사람 뭐 사표를 받지 않고 탄핵 당하고 나가라고 하는 이런 잔인한 자가 법관의 탈을 쓰고 아니 인간의 탈을 쓰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탄핵 소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김명수가 비겁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문재인이 부하 노릇한 것 아닙니까? 문재인은 김정은의 부하 노릇하고 김명수는 문재인의 부하 노릇했다. 그러면 이 판사들이 내린 판결이 왼쪽으로 갔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갔겠습니까? 바로 갔겠어요. 언론을 통해서 김 대법원장의 이런 비인간적 은사가 알려지자 국회에 답변서를 보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대화를 녹음해 놓고 있었어요. 그게 공개되면서 거짓말임이 들통나고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수의 앞날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 기자들 질문은 안 나왔는데 이재명이 선거 토론 중 거짓말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명수 이하 대법원 전원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를 정치 생명을 연장시켜 줘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도록 만들고 그 뒤에 이렇게 오늘날까지 한국 정치판을 오염시키고 있는 이것도 김명수가 만들어준 겁니다. 엉터리 재판으로 한일 관계를 파탄시키고 엉터리 재판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자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준 자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법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지금부터 김명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한 짓 중에서 가장 폐륜적인 것은 전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감옥에 보내고 해가지고 괴롭힌 것 아닙니까? 이것도 청와대 지시 아니었어요? 아니, 대통령의 지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다음 대법원장이 김명수를 감옥에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하는 자연스러운 인과응보의 문제가 제기되는 바입니다. 2018년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사법농단 3차 조사 결과를 뒤집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겁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을 해가지고 검찰이 법원을 덮치도록 만든 건데 뭐라고 했느냐?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조사 결과를 보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았다. 다시 돌아가더라도 같은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뭐 비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소된 법관들이 대부분 무죄 판결 받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누가 어느 기자가 한 모양인데, 무죄 판결에 대해서 징계 회부 등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김대보 원장은 임기 내 가장 잘한 것으로 몇 가지를 꼽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잘한 걸로 꼽았습니다. 한일 관계를 파탄내고 국제법을 무시해가지고 한국 법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아주 비문명 국가로 만드는 걸 자랑스럽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과 강제징용 사건 판결을 했을 무렵 사법부 신뢰도가 역사상 가장 높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문재명 세력 안에서는 가장 높았겠죠. 김대보 원장은 지난 6년 임기를 사자성어로 표현해달라는 질문에 첩첩산중이었지만 오리무중은 아니었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런 말장난을 했습니다. 큰 성과는 냈다고 하긴 어렵지만 불면불휴,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았다. 우공이산, 계속 노력하면 뜻하는 일을 이룬다는 마음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불면불휴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극단적 판사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겠죠.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이런 김명수와 저런 문재인을 법의 힘으로 단죄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은 치명적 손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과 국가는 대의멸친의 자세로 문재인과 김명수를 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